그 베이직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하고 이렇게를 좀 섞어놓은 문제인데, 내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대비해보니까 교과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해가지고 푸는데 이게 어디 페이지에 어디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풀고 나서도 이게 내가 풀었던 건지 안 풀었던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마다 위에다가 다 몇 쪽에, 교과서 몇 쪽에 몇 번 문제다 이거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준비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말고사 준비를 해볼 거고, 그냥 지금부터 기말고사 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성민아? 알겠어? 잘할 수 있지? 너 머리 왜 눌렸어? 머리가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머리 대고 잤지? 머리 대고 잔 거 아니야? 어? 앉았어? 아침부터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렇게? 아닌가? 아니, 괜찮아. 잘생겼네. 잘생기면 다 괜찮지 뭐. 자, 여기 머리 그 감는 것 좀 빌려줘. 이렇게 감아가지고 아래로 좀 내리라고. 옆에 이렇게 넣는 거. 자, 우리 해볼게요. 에어컨 틀고 하자. 자, 우리 첫 번째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 2차 함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기잖아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으로 생기는데,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에서 가장 큰 값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높다. 가장 높은 곳을 찾아라. 그게 최대값인 거고요. 작은 건 뭐겠어 그러면? 가장 낮은 곳을 찾아라 이거예요. 가장 낮은 곳, 낮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요 그래프 봐봐. 요 그래프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니까 이 지점이 제일 어때요? 제일 낮잖아요. 낮으니까 이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갖는 거고, 반대로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가 가장 높은가? 아니죠. 그래프는 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올라가니까 가장 높은 곳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최소값만 가지고 있고요. 최대값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반대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여기가 제일 어때? 높죠. 높으니까 최대값만 가지고 있고, 반대로 가장 낮은 데는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최대값만 갖고 있고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의 정확한 좌표를 봤을 때 여기가 도연아 몇 컴마 몇이라고 읽지?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몇 컴마 몇이라고 읽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 이게 x좌표. 여기 뭐라고 써있어? 이 y좌표. 그럼 여기 몇 컴마 몇이라고 써야 돼? p, q 이렇게 꼭지점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꼭지점이 p, q라고 써져 있을 때, 그때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얘가 제일 낮으니까 최소값이라 그랬잖아. 그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x가 p에서 또는 뭐 x가 p일 때, 그때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값은 y값을 대답하는 거예요. y값. 그지? 예를 들면 여기 꼭지점이 1,2다 라고 가정하면, 하늘아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 x값이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최대값 없는 건 당연하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해놓고서 그래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2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치? 최소값이 몇이야? 그럼 2라고 대답하는 거죠. 얘는 반대로 최대값인 거고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요런 애를 하나 볼까요? 요렇게 생기면은, 동빈아 이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죠? 그래, 고마워 동빈아. 자, 꼭지점이 얼마라고요? 2컴마라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꼭지점 찾을 때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5.
요거는 부호가 그대로 들어가고 요거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요거 반대로 그대로.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여원아 이거 어디로 볼록할까? 아래로 볼록한 거 어떻게 알아요? 그치, 여기 y는 한 다음에 요 자리, 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요 자리가 얼마란 뜻이죠? 1이란 뜻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요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3이 있는 거고. 이렇게 맨 앞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요 녀석이 지금처럼 양수면 어디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근데 꼭지점이 여기 있을 텐데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때 자 가장 여기가 가장 높이가 낮으니까 무슨 값?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5를 갖는다. 최소값 마이너스 5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자 당연히 최대값은 있다 없다? 최대값은 없다. 최대값 없다. 이렇게 쓰면은 요게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지점이랑 어디로 볼록한가를 보고서 요걸 대답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써져 있으면 꼭지점이 바로 보이는데 요런 건 어때요? 요런 거 요렇게 써진 거는 꼭지점이 보여 안 보여? 이거 무슨 형이라 그러지 우리? 이게 일반형. 이게 일반형이고 아까 전에 이렇게 써진 게 표준형. 그럼 꼭지점이 보이는 것은 표준형이거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형으로 그래프가 써져 있을 때는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은 자 바꾸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죠? 원래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로 묶는 건데 지금은 x제곱 앞에 숫자가 없죠. 1이죠 그냥. 그러면 묶을 필요는 없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6x 그대로 쓴 다음에 자, 요 자리에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넣는데 성빈아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가 필요해? 얼마? 그쵸. 요 앞에 있는 녀석에 대한 어떤 거?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9에 대한 반의 제곱. 마이너스 6에 대한 반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반 자르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9잖아. 그치? 여기다 플러스 9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9해주시고 그러니까 플러스 9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9는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식이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뒤에 플러스 10 원래 있던 거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하영아 요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죠?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요? x-3의 제곱 어서와 그 다음에 끝에 있던 거 얘네 둘이 계산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하늘이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구나? 3,1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볼록할까? 아래로 볼록. 그치?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자, 요 지점이 바로 뭐다? 꼭지점 3,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늦잠을 잤구나.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지점이 가장 어떠니까? 낮죠? 나죠? 도연아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 거야? 최소값.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x가 몇일 때? x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1을 갖는다. 최소값 1을 갖는다. 최대값은 당연히 없다.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지금 이거 한 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써놓을게. 이렇게 생긴 게 일반형.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표준형.
그래서 맨날 일반형으로 나오면 맨날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자, 그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마이너스로 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옆에 바로 9번 한번 해봅시다. 9번. 자, 9번도 역시 일반형으로 써 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아, 역시 가온이가 생일이라서 못 온다네요. 정빈아,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 말고 정빈이. 아니, 경빈이. 그치? 경빈이. 쏘리. 경빈이.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묶어준다라고 하죠. 마이너스 3으로 묶을 거야. 그러면 묶었을 때 경빈아, 여기가 몇 x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x. 왜냐면 그래야지 다시 분배 법칙을 했을 때 6x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묶었어. 그럼 그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좀 멀리 쳐주시고 바깥에다가 원래 있던 숫자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제 역시 아까처럼 얘에 대한 반의 제곱을 더해줄 거예요. 도연아,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이 얼마일까? 1이죠. 그래서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치? 자, 그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요. 얘네 셋이 또 완전 제곱식을 이룰 거다. 그죠? 완전 제곱식을 이룰 건데 이 완전 제곱식이 y는 마이너스 3 그대로 붙여놓고 주여가 이렇게 세 개가 만나면 얘네 셋이 모여가지고 무엇의 제곱이 될까? 맞아요.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조심할 거,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괄호 밖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는 괄호 앞에 있던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나가는 거죠. 그쵸? 분배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늘 얼마로 나가? 마이너스 3. 아니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산해서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4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4 맞아요. 맞아요. 그쵸? 요렇게. 그지? 요게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7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요렇게 됐다. 자, 그러면 꼭지점이 도연아 몇 콤마 몇이야? 1, 그렇죠. 그리고 맨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요 놈이잖아. 그지? 요 숫자가 음수라는 것은 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디로 볼록하다는 얘기야? 위로 볼록.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꼭대기가 지금 여기가 1,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성빈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맞아. x가 1일 때 최대값 그렇지.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하늘아 할 수 있죠? 그쵸? 네, 요게 2차 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최대값, 최소값 얘기였고요. 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정직하게 그냥 꼭지점을 찾으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조건을 보고 뭐 A를 찾거나 뭐 B를 찾거나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앞장이랑 똑같기 때문에 앞장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자, 10번을 보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최소값이 1이래요. 그럼 우리가 또 할 일은 이 녀석을 여원아 무슨 형으로 바꿔보는 거? 표준형으로 바꿔보는 거겠죠. 근데 얘는 묶을 것도 없으니까 바로 그냥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여기다 바로 얼마 넣어줄까? 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치?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있던 거 플러스 a 그대로 써주고. 그치? 자,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y는 뭐니 여원아? 그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 바깥에는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것도 써볼까? 꼭지점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을 쓸 수가 있지. 근데 문제에서 얘의 최소값이 1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 1이라는 최소값은 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에 해당될까요? y좌표. 아까 말했죠?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y좌표의 값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1이라는 값이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요렇게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죠? 그러면 하늘아 a 값이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요러한 문제들이 쭉 이어지고요. 밑에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제도 볼게요. 16번도 볼게요. 16번은 이차함수 요 친구. 자, 요 친구는 x는 1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요거 푸는 거 보면은 공부가 얼만큼 되어 있나가 보여. 이걸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이 10번 풀 때처럼 옆에 문제에서는 요 놈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바꿔서 풀었죠. 그러면 이거 16번도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면 될까? 뭐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표준형으로 바꾸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단 반의 제곱을 a의 반의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지? a의 반의 제곱이 뭘까? 4분의 a 제곱 막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 뒤에 x는 1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결국 이 이차함수에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꼭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다? 1,2였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뭘 먼저 써? 표준형을 먼저 쓰면 돼요. 그렇지 않니?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진 게 무슨 형이랬지? 요게 일반형이고요. 그 다음에 y는 a괄호 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써진 게 뭐죠? 얘가 표준형이지.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완전히 알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로 출발을 하면 된단 말이죠. 자 봐봐. 표준형에서 지금 P자리하고 Q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그대로 꼭지점 아닌가? 그러면 꼭지점이 지금 1,2라 그랬으니까 P랑 Q자리에다가 1이랑 2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A 있죠, A. 요 A는 일반형의 A하고 어떨까요? 요 두 개는 서로 똑같은 값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미 일반형을 써줬는데 요 일반형에 잘 보시면은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1이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아는 상황 아닌가? 그죠? 그래서 자 그대로 A 자리에다가는 1 집어넣을 거고요. P 자리에다가는 1 집어넣을 거고요. Q 자리에다가는 2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표준형이 그냥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경빈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표준형을 먼저 쓸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전개시키면 이제 일반형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요런 값들 요 a 값이나 b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표준형을 완성시켜서 일반형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성빈아 이 문제에서의 a는 이 문제에서의 a는 여기 있어요. 요 값이 얼마일까? 뭘 계산하는 거지? 지금 다 써놨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잖아. 여기까지 해놨잖아, 성빈아. 마이너스 1항에 아니 여길 봐, 여길 봐.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다 해놨잖아. 이게 지금 이게 문제에서 말한 이거랑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항 그래, 그치? 다 해놨는데 뭐 계산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성빈아? 정신 차리고 있어. 알았죠?
아까 전에 이번 시험을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본 사람이 서영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 다음에는 점수로만 보면 가온이가 그다음. 아 근데 이제 가온이는 학교 시험이 좀 범위도 적고 좀 문제는 못 봤지만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뭘 기대하는 거야?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잘 본 사람이 영원히? 아니 잠깐만. 주영이가 더 잘 본 것 같은데? 아니 저. 아닌가? 아니다. 아, 아니네. 세영이가 제일 잘 봤고 아니네. 여원이가 가온이보다 0.3점이 높네. 0.3점이 높네. 그래요. 오케이. 그래. 2등.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받았던 사람이 성빈이었습니다. 점수가 충격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전 대비하는데 기억나지 성빈아? 기말고사 때도 우리 직전 날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자 그럼 우리 거기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 16번 문제가 있는 그 라인에 제일 밑에 있는 21번 있죠? 요거 답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방금 전에 풀었던 16번과 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16번 문제 띄워놓을 테니까 요거 잘 보면서 21번 답 한번 찾아보자.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시작은 뭐 답까지는 도착을 못해도 시작은 할 수 있어야지. 저 그랬어요. 답 뭐예요? A는 7, B는 8. 아닌데? 왜요? 아까 그 영원이가 써놨던 식 중에서 여기 x의 개수가 부호가 틀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x는 5에서 최대값 1을 갖는다 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꼭지점을 알 수 있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5,1이야. 그쵸? 그러면 또 표준형으로 시작해보자 그랬으니까 표준형을 하나 써놓을게요. y는 a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p하고 q 자리에는 뭐 집어넣는다? 5랑 1. 꼭지점이 5하고 1이었으니까 5랑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들어갈 값은 여기 지금 요 문제에 적혀있는 식에 나와 있잖아.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a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표준형식이 완성되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전개시키면 되지? 전개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고 이거 x-5의 제곱을 전개시키면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잖아. 요렇게 되고요. 그거 전체에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분배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10x 그리고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25에다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 식이 문제에서 지금 써준 문제에 나와 있는 식 요 놈이랑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어떤 거야? 같은 거죠. 잠시만. 계산했니? 요 식이랑 요 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콕 집어가지고 요 부분이 요 플러스 10이라는 부분이 뭐랑 같아야 돼? x의 개수 자리니까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랑? 맞나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4 요 부분이 마이너스 2a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 쓰다 말았구나. 마이너스 2a 다음 뭐죠? 플러스 5b가 있었네. 그지? 자 그래가지고 요 뒷부분 요만큼 전부 다가 요게 이제 마이너스 14랑 같아야 되는 거죠. 성빈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성빈아 10은 뭐라고 해야 돼? 오케이라며. 이거 하고 그렇죠. 분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양을 싹 시켜주면은 a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온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경빈아 그럼 마이너스 24는 뭐랑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a 값을 찾아버렸거든. a가 마이너스 13이라고 찾아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는 뭐라고 써야 돼? 맞습니다. 그러면은 26을 이항시킬게요. 26을 이항시키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이 5b니까 그럼 b값은 얼마구나? 그렇죠. 요렇게 찾는 겁니다. 그죠? 계산이 약간 길어졌지만 아까 위에서 풀었던 16번 문제랑 똑같죠? 똑같은 순서로 푸는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3페이지에 보면은 최대 최소 얘긴데, 계속 최대 최소 얘긴데, 여기 3페이지에 있는 건 뭐냐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예요. 제한된 범위. 자,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2차 함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거 두 종류밖에 없어 이렇게 말했죠. 그 두 종류밖에 없어라고 말했는데 주어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 뭐만 같죠? 최소값만 같지. 근데 위로 볼록한 친구는 최대값만 같지. 한 가지만 같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2차 함수를 여기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띡 이렇게 잘라버렸어. 2차 함수를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가 요만큼 범위만 보자, 요 범위만 보자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그 안에서는 가장 낮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도 생겨요? 가장 높은 부분도 생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저렇게 제한해버리면, 범위를 잘라버리면 그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게 됩니다. 그지? 당연히 가장 낮은 부분이 무슨 값? 최소값이고요. 가장 높은 부분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이렇게 똑똑 잘라가지고 그 잘라진 부분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 여기를 최소값으로 볼 거고요. 가장 높은 부분, 여기를 최대값으로 볼 겁니다. 물론 잘라진 모양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잘랐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요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 제일 높은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낮은 지점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22번 한번 볼게. 22번에는 어떤 함수가 나와 있냐면요. 요거 f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런 함수가 나와 있어요. 뭐 fx라고 써진 거나 y라고 써진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생겼어. 아무튼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무슨 점을 알아야 돼요? 또? 꼭지점을 알아야 돼. 그니까 서영아, 우리는 이 녀석을 무슨 형으로 바꿔줘야 돼? 꼭지점 찾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치? 그래서 방금 앞장에서 한 것처럼 표준형으로 가볼게. 자, 성빈아, 묶을 필요는 없고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이 자리에 바로 누가 들어올까? 반의 제곱. 그쵸?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이 붙어 있죠. 자, 성빈아, 그럼 요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뭐가 돼요? 2의 제곱이죠? 바깥에 얼마? 좋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성빈아, 꼭지점이 얼마야? 그렇죠,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하늘아,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아래로 볼록하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자, 2차 함수의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또로로로로로로로록 여기 가운데 지점이 바로 꼭지점이 위치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이 가운데 지점에다가 이렇게 세로선 하나 쫙 그으시고 그 세로선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x는 2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영원아? 이차 함수에 이렇게 가운데 딱 지나가는 요 세로선 한 글자. 아니, 선 말고 축이라고 불러요. 축. 그지?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 세로선, 딱 2차 함수의 센터죠. 센터를 우리는 축이라고 불러요.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해지냐면 우리는 이제 범위를 자를 거란 말이에요. 문제에서 22번 문제에서 제한한 범위는 어디냐면 1부터 3까지라는 범위를 제한했죠. 그죠? 자, 0부터 3까지라는 범위를 제한했죠. 그럼 이 0과 3이라는 숫자가 이 센터에서부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는 도연아, 가운데 센터가 지금 x는 2였지. 그럼 0이라는 친구는 2보다 어때? 커, 작아? 작아. 그러니까 왼쪽에 그려야 되겠죠. 왼쪽으로 몇 칸을 오면 될까요? 2칸을 오면 돼. 그치? 여기서 그냥 여러분 기준 나름대로 그냥 1칸, 2칸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디리리리리리리리 선을 그어주시고 여기가 x는 0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3이라는 애도 표시해야 되는데 주어가 3은 이 축보다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몇 칸을 움직이면 될까? 한 칸만 가면 돼, 그지? 얘보다 1 큰 숫자니까요. 한 칸 가가지고 여기다가 띠리리리리릭 하고 요거를 x는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빨간 선, 그 빨간 선의 사이 부분 요만큼만 우리는 사용을 할 거야, 이런 얘기죠. 요만큼만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경빈아, 이 부분 중에 제일 낮은 부분은 어디죠? x가 얼마인 지점이죠? x가 2인 지점이죠? x가 2인 지점, 여기가 지금 제일 낮아 보이죠? 여기가 그래서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이라는 거는 그 지점의 y값이라고 그랬잖아. 하늘아, 이 지점의 y값이 얼마야? M이요. 우리 지금 요 점 꼭지점이잖아, 이거. 네. 꼭지점의 좌표는 완전히 알잖아. 네. 2,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요 지점의 y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 마이너스 3이 바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지점의 y좌표.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반대로 가장 높은 지점. 하영아, x가 얼마일 때 가장 높죠? x가 0일 때가 더 높죠, 지금? 그지? 보이죠? 0일 때가 더 높습니다. 이 축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축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여기가 더 높아.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x값이 0일 때의 y값이 얼마냐, 이게 최대값이잖아. 그니까 자, 요 식에다가 x값이 0일 때의 y값을 찾기 위해서 x에 얼마를 넣어봐요? 0을 넣어봐요. 0 넣어보면 이것도 없어질 거고 이것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 1만 남지. 그러니까 이 지점의 y좌표는 1이겠죠. 그래서 최대값도 얼마인 거야?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잘라서 그 잘라진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의 y값을 찾아주는 게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설명해 보면은 지금 F0과 F2와 F3을 다 찾아보라 그랬죠. F0이면은 0, 아까 1 나왔었고, F2면은 2, 마이너스 3이었고, 그 다음에 F3이면은 3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찾아보면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제일 큰 거 1,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사실 다 찾아보지 않고 우리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치?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원리를 파악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대문자 m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뜻이고요, 소문자 m 그럼 최소값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 23번은 그래프는 똑같아요. 그래프는 얘하고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 제한된 범위가 바뀌었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달라지냐면, 자,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를 그리고요, 가운데다가 센터 이렇게 센터를 표시할게요. 센터는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x는 2죠. 자, 그럼 이번에는 도연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표시해야 되지.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 뭐라고요? 한 칸 왼쪽? 여기 플러스 2인데? 3칸 왼쪽에 있죠. 3칸 왼쪽. 그래서 왼쪽으로 3칸을 가요. 하나, 둘, 3칸을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세요. 여기가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 1도 이거보다 왼쪽에 있죠. 몇 칸? 한 칸, 그지? 한 칸만 왼쪽으로 가서 여기다가 x는 1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요렇게 됐죠? 요렇게가 됐습니다. 요만큼이에요. 그죠? 요만큼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잖아. 딱 봐도 보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잖아. 그지? 그럼 하늘아, 최대값을 찾으려면 x에 얼마를 넣어봐야 될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나온 결과물이 최대값.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을 찾으려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물이 최소값. 그죠? 집어넣을 때는 계속 요 함수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 식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봤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6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 요 지점의 y좌표가 y값이 6인 거고요. 자, 최소값 여기는 x에 1 집어넣는 거니까 자,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요렇게. 그치? 그래서 23번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6이 되겠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치? 이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한된 범위에서 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95쪽으로 넘어가서 95쪽에서 하나 해볼게요. 95쪽으로 가서 95쪽이 아니라 여러분 책에서는 4쪽이죠. 4쪽으로 가서 꼭지점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3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1번. 자, 31번은요. 방금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약간 어려울까? 영훈아, 너 앉아있는 게 편해? 서 있는 게 편해? 아니, 허리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상관없어. 혹시 서고 싶으면 서서 하세요. 알았죠? 걱정이네. 자, 31번 보겠습니다. 31번은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데 단지 얘는 표준형을 만들 때 조금 숫자가 더러워요. 여기 봐봐. 이거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거 2로 묶어야 되잖아. 처음에 2로 묶어야 되죠. 근데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이괄호 x제곱 플러스 뭐라고 써야 돼요? 2분의 9가 되지. 2분의 9x가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그럼 뭘 써줘야 되냐면 이 자리에다가는 2분의 9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의 제곱을 해야 돼요. 그죠? 2분의 9의 반의 제곱이 얼마인가? 자, 2분의 9를 반만 하면 얼마예요? 반. 2분의 9의 반. 4분의 9. 반이라는 건 나누기 2잖아.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9의 반이면 4분의 9예요. 근데 4분의 9를 뭐 해서 써야 돼? 제곱을 해서 써야 돼. 그럼 성비는 얼마일까? 16분의 81이죠. 16분의 81을 써야 돼요. 16분의 81, 또 빼기 16분의 81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될 텐데 주어가 이게 뭐의 제곱이 될까? x 플러스 방금 16분의 81이라는 숫자가 여기 끝에 나왔죠? 이게 얼마의 제곱이었어? 4분의 9. 그 숫자가 오는 거죠, 여기에. 4분의 9 괄호 닫고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얘가 밖으로 나가잖아. 얘가 괄호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서 나가? 저 2를 그치, 2를 분배 받아서 나가죠. 그럼 2가 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분의 81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 플러스 9가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치? 근데 하늘아, 9라는 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통분하면 8분의 어. 9요. 이 8분의 1이요. 에? 9가
8분의 몇과 같으냐고요. 원래 9는 네. 1분의 9야. 그럼 8분의로 만든다는 얘기는 분모를 몇 배 한 거예요? 아, 72. 그렇죠. 여기도 8배를 해야지요. 그러면 72가 되겠지. 그럼 둘이 계산하면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8분의 어 10이 아니라 81 빼기 72 9. 9 마이너스 8분의 9입니다. 요렇게 써주는 거죠. 요렇게. 그지? 자, 그래서 결국 계산이 되게 더러웠는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나온 겁니다. 꼭지점이. 자, 이렇게 나왔고요. 성빈아 이거 어디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하나 그리고요. 가운데 축이 얼마일까 성빈아? x는 플러스 4분의 9야 마이너스 4분의 9야? 마이너스 4분의 9.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리려면은 얘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면 대략 얼마니?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거죠? 2.25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25.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를 그릴 거죠. 그치? 자, 마이너스 3부터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3은 이 방금 전에 이 센터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마이너스 3은 더 작죠? 음수니까. 그지? 얘보다 더 작아요. 작긴 작은데 이 차이가 크진 않죠. 마이너스 2.25부터 마이너스 3까지면은 0.75 차이 나는 게 조금 차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와가지고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 그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크기가 조금 차이 나느냐 많이 차이 나느냐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여가 이거 마이너스 1 그릴 건데 마이너스 1은 이놈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크죠? 큰데 아까 전에 얘하고 마이너스 3하고는 요만큼 차이 났거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25하고 마이너스 1하고는 이거보다는 어때? 차이가 더 조금 차이 나요? 더 많이 차이 나요? 큰일 났구만. 이거 큰일 났어. 많이.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수직선이 있는데 자,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있고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25는 어디 있을 것 같아? 0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다가 마이너스 2를 살짝 넘어간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25 아닌가? 맞지, 그지? 그럼 요거가 마이너스 2.25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지? 마이너스 1이 좀 더 거리가 어때? 멀어요. 좀 더 멀어요. 그래서 아까 온 거보다 조금 더 많이 가. 조금 더 많이 가서 여기에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를 색칠하고요. 요 부분 중에서 최대치수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연아, 누가 봐도 어디가 제일 낮아요? x가 얼마인 지점이? 여기가 더 낮나요? 이 부분 중에 제일 낮은 부분을 말해야지. 어디가 제일 낮아? 그쵸? 여기 꼭지점 부분이 제일 낮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낮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텐데 아까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였더라? 꼭지점의 y좌표 얼마였죠?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8분의 9가 꼭지점의 y좌표였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8분의 9고요. 자, 그러면 제일 높은 데 찾아야 되는데 지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높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고요. 여기. 자, 최대값은 하영아,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을 그냥 여기다 넣으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똑같은 식이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을 한다면 뭐 나올까?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순간 이게 없어집니다. 그죠? 그럼 앞에만 계산하면 되겠네. 얼마일까? 2, 그쵸?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되는 요거하고 요거가 답이 되겠다. 그냥 숫자가 지저분할 뿐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범위를 나눠서 축이랑 뭐냐 가까우냐 이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찾는 그런 문제였고요. 또 옆에 라인에 그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옆에 라인에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해했으면 이제 풀 수 있다. 자, 옆에 라인에서 몇 번 해볼까? 37번을 해볼게요. 자, 37번은 요렇게 잘려진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요 함수의 최대값이 4래요. 그럼 이것도 영원아 일단은 뭐 해봐야 돼? 표준형 바꿔봐야 되겠지. 자, 해볼게요. fx는 3으로 묶자. 묶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3x인데 자 3x면은 반의 제곱이 얼마일까요? 반하면은 2분의 3 그치? 제곱하면은 얼마?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묶여가지고 주여가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될까? x 음. 플러스 방금 4분의 9가 뭐의 제곱이었어? 너 다음부터 여기 앉아. 알았어? 4분의 9가 무엇을 제곱해서 만들어진 거였냐면 2분의 3을 제곱한 거였잖아. 그럼 여기다 누굴 쓰는 거야? 2분의 3을 쓰라 그랬잖아. 2분의 3의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4분의 9가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가면 얼마가 될까 얘가? 4분의 27 그치. 그렇게 하고 밖에 플러스 K까지 요렇게 된 상태야. 자 그러면은 주여가 꼭지점이 지금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4분의 27 플러스 k 맞아요. 이렇게 생긴 꼭지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치? 그리고 하늘아 어디로 볼록하지 지금?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거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가운데 축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근데 이게 대충 얼마냐면 마이너스 1.5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시해야 될 범위가 어딘가 보니까 표시해야 될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경빈아 둘 다 얘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애가 누구야?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친구가 얼마일까? x는 마이너스 2겠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이렇게 멀리 있는 친구가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 크기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시고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요 범위를 보면서 자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높고요.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요 지점에서 성빈아 최소값을 가질 텐데 이 최소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를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요식에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그대로 해가지고 f 마이너스 2 해볼게. 자 계산하면은 제곱부터 먼저 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얼마니? 아니 그거 봐. 그럴까봐 내가 지금 말했잖아. x 제곱하고 3 곱하는 거야.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잖아.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했잖아. 그럼 뭐예요? 4잖아. 4에다 3 곱하면 얼마야?
아니 4에다 3을 곱했 12 이제 플러스 12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이너스 18 그 다음 플러스 K죠. 그쵸?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6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맞니 성빈아? 얘가 최소값. 자, 그 다음 최대값. 여기가 최대값인 거 보이죠? 여기가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자, 최대값 구해볼게요. f 마이너스 3 구해볼게요. 자, 여운아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요? 네. 마이너스 27. 또 왜요? 방금 내가 성빈이한테 뭐라 그랬어? 제곱한 다음에 상곱하는 거라니까. 아, 마이너스 3을 제곱을 일단 해. 네. 그럼 뭔데? 9요. 9잖아. 9에다 3을 곱해. 그냥 27이야. 아, 그 다음이 뭐야? 마이너스 27.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없어지죠. 얘들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최대값이 K가 되는 거네요. 그지? 맞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뭐랬어? 4. 4랬잖아. 4랬으니까 아, 그럼 이 K가 곧 4구나. 맞죠? K가 곧 4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K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K 값을 구하는 거였네요. 그러면 방금 K가 4라는 사실에서부터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차함수의 최대치수의 활용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어. 지금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요 교재에서 1쪽, 2쪽, 3쪽, 4쪽까지 지금 안 풀린 문제들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겨보면 6쪽하고 7쪽하고 8쪽이 있어요. 근데 6쪽, 7쪽, 8쪽 중에서는 자, 일단 오늘의 숙제는 1부터 4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 중에서는 내가 몇 개만 찍어줄게요. 찍어주는 것만 한번 풀어보세요. 6부터 8에서는 1번, 2번, 3번이랑 1, 2, 3번이랑 그 다음에 7, 8, 9번 7, 8, 9번 그리고 10번. 자, 요렇게 그러니까 1쪽부터 4쪽 전부 하고요. 그 다음에 6쪽부터 8쪽에서는 요 문제들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여기만 집중해가지고 잘 끝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